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 곳은요, 여기 청도 가마솥 국밥집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웬만큼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이 공분을 싸고 있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건, 밀양 집단 성땡땡 사건, 밀양 여중생 성땡땡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던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재조명이 되기 시작했냐, 여기 가마솥 국밥 청도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2년 전에 백종원 선생님께서 방송 출연을 하고 맛집으로 소개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해자들 중에 이 한 명이 여기에 방송 출연을 하면서부터 시발점이 됐는데요. 그 사건을 접했을 때 정말 그때 당시에도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모든 뉴스라든지 유튜브가 지금 현재 난리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대부분 국민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4년도에 밀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해자만 해도 44명이고 학생 신분으로서 그때 당시에 여중생 한 명을 유인을 해서 집단으로 성땡땡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 1년 동안에 그렇게 사람을 유인을 하고 정말 그 성숙이 되지 않은 한 명의 여중생을 1년 동안에 그 유린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 판결 자체도 피해자 측에 대한 판결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가해자 측면에 대한 판결이 나서 전 국민에 대한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가 44명인데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판결을 했던 그 판사님들도 참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가해자 44명은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피해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피해자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피해 입었던 그 세월 정말 잊혀지지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잘 극복하시길 바라며, 어떠한 위로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이 44명에 대한 가해자들이 차후에 정말 그 죗값을 달게 받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가해자들 지금 현재 5명 정도가 신상이 공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국민들이 다시금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방송에서 보시면 아셨겠지만, 물론 여기 국밥집을 운영했던 분들도 44명 중에 한 명인 그 가해자의 친인척이 되는 거고요. 이 국밥집의 주인분께서 사과문을 올렸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장을 와보니까 그 사과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되어 있는 모습만 있고요. 이렇게 출입이 금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이 어디냐면요, 바로 옆에 청도역, 지금 신축하고 있는 그 청도역 바로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몇 년 동안에 무허가 영업을 해왔고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백종원 선생님이 출연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이 무허가 건물로 통해서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거를 해놓고 방치가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좀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가 2000년도 3월 달에 거래가 됐네요. 5억 12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대지 면적이 154평이고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여기 주인분이 이거를 매입했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매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00년도에 거래가 되어 있었고, 자, 여기가 지목상 답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무허가 건물, 예전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판넬로 지어진 그 무허가 건물에서 10수년간의 장사를 해왔던 점입니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그 건물에 대한 사업 허가를 받았다가 그게 멸실이 되면서 뭐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농지법 위반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목상 답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대지로 전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답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무허가일 수밖에 없죠. 원래 여러분들 무허가 영업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하고 세입자분하고 또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분 입장에서 건물이 무허가일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주인분이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아니면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입자분이 이행강제금을 냈을 때에는 주인분 입장에서는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점이 많게 됩니다. 불법 건축물이 등재가 되면 당연히 대출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건 사실이겠죠. 주인 입장에서는 내 건물에서 그런 불법 건축물이 등재가 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웬만큼 세입자분한테는 그냥 원상복구 형식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건물 자체가 과거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가 판넬 건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금방 허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음식점 장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 등록증은 당연히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영업허가증은 군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옆으로 한번 뒤쪽 편을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무허가 그런 판넬로 건축물이 이렇게 지금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지금 판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 편에는 이것도 판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철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장사를 했던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토지 모양 자체가 길다랗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뒤에 이렇게 창고가 보이고 이렇게 폐자갈로 깔아놨는데 여기가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직 뒤쪽 편에는 철거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그 뉴스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가마솥 국밥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밥은 안 팔고 어떤 뭐 그런 한우 관련되어 있는 뭉탱이 그런 금액 자체가 조금 높은 단위의 그런 거를 팔고 국밥은 안 팔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걸로 해서 판매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수익이 굉장히 좀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물 자체는 괜찮은데 그 옆에 달아냈던 부분이 있다든지 그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초과되는 부분으로서 그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게 다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 원상복구가 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현격하게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군청에서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처럼 이거는 완전 전체가 무허가 건물에다가 불법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청도군에서 아마 이렇게 철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근데 전체 철거는 하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이 비용도 모르겠습니다. 청도군에서 지불을 했을지 아니면 여기 주인분이 지불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밀양 집단 성땡땡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말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피해자님께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관심들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 특히나 그 어떤 음식점, 카페, 그런 근린상가 시설에 대한 영업을 하실 때는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거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장사를 시작하려고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그게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인테리어 비용은 그냥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셔야지만 새로운 사업자 그리고 새로운 영업 허가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그 영업 허가증을 승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계를 해줄 때에 그 영업 허가증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기도 하고요. P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불법 건축물일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승계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웬만한 거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불법 건축물에서 그런 민원 접수가 안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민원 접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고 3회를 받게 되시면요, 폐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경고에서는 구두상으로 넘어갈 수는 있고 이행 강제금을 납부할 수는 있겠지만, 두 번째 민원 접수가 돼서 경고가 받게 되면요, 영업 정지가 되게 됩니다. 보름 동안 영업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내시거나 원상 회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민원 접수가 돼서 세 번째가 접수가 되게 되면 폐업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큼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시는 거는 절대 비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까지 굳이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영업 허가증을 승계를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불안해서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합법적인 건물에서 앞으로 그런 영업적인 부분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다시는 이런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사건이 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님께서 잘 극복을 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관심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정말 그 가해자 44명들 평생 그런 죄값 받기를 꼭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힘과 관심이 필요합니다.